안녕하세요. 원재원입니다.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즉 꿈을 이루는 사람과 단지 꿈만 쫓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청이라고 합니다. 요청. 사람들은 흔히 공부를 잘하거나 잘났거나 능력이 뛰어나면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의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를 나의 잠재적 후원자로 보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더 큰 성공, 더 빠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켜주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내 경영학 박사인 저자는 많이 요청할수록 많이 얻는다는 사실을 요청의 힘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실제 이야기들이 깊은 감동과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요청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요청이라는 말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직 안에서도 위대한 리더는 요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청하는 리더가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회생활에서 이 요청 혹은 부탁 참 하기 힘들죠. 왜 그렇겠습니까? 요청을 잘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요청으로 기적을 만든 사례들도 굉장히 많죠. 이번 시간에는 요청의 장애를 극복하고 요청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요청으로 기적을 만든 다양한 사례를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요청이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청. 말만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 망설여집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들 도대체 왜 요청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 말이죠. 거절당할까 봐. 그게 사실 무섭습니다. 두려움이죠. 체면을 깎이거나 약자로 보이거나 혹은 나를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볍게 친구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전화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친구 진짜 바빠서 그런 건데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하곤 하죠. 야, 저 녀석이 나를 무시하나? 요즘에 내가 잘 안 나가니까 무시하나 보다.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절이 그렇게 부정적 요인일까요? 아닙니다. 거절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투자 비용입니다. 이 거절의 횟수와 강도는 성공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일수록 더 크고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세계적인 보험왕이죠. 토니 고든은 거절의 수모를 겪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 자존심이 상하는 비굴한 짓이며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웬만하면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주변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한 강의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션 아처 교수는 말이죠. 학생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것은 상당히 멍청한 짓이라고 일갈합니다. 이 밖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는 이 잘못된 관념, 요청해봤자 안 될 거라는 편견,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긍심 등이 요청하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요청의 장애를 극복하고 요청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청은 문제를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성공을 더 크게 만드는
요술램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요청하기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 많지 않죠. 그냥 부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요청에도 말이죠, 터득해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요청에 관한 최악의 경우, 이게 뭐냔 말이죠. 알아서 도와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세상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토라지고 상대를 원망한다. 이거 못난 짓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를 사전에 준비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준비해서 요청하는 자에게만 답을 줍니다. 또는 요청할 때는 열정을 다해 요청할 만한 사람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끈기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만든 마이클 양은 195번의 거절을 당하고 196번의 요청 끝에 투자를 받아서 자신의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들어줄 만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분 좋게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공원에서 애국가를 연주해서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한국인 교수의 지갑을 여는 데 성공한 거리의 악사도 있고요. 음식점에서 반찬 추가를 요청하면서 음식 맛에 감동했다고 말하면서 추가는 물론이고 송이버섯 한 접시를 서비스로 받은 손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실천한 사람들이죠. 요청의 성공률을 높이려면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먼저 주면서 요청하고 도움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로부터 보다 흔쾌히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청이 운명을 바꿉니다. 작은 요청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의 계기로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한 첼리스트 장한나. 불편한 몸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요청으로 환경을 바꿔서 인간 승리를 거둔 작은 거인 이지영 씨.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한 제자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호소한 최동주 전주대학 외식산업학 교수 등의 이야기는 요청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절감하게 합니다. 애플 창업자, 참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큰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과 그런 일을 꿈꾸기만 하는 사람들의 차이다. 자, 이만하면 스티브 잡스도 요청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새로운 시도는 어설프고 효과도 느리게 나타납니다. 시행착오 적잖이 겪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있기에 위대함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거창하고 어려운 요청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요청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소개한 요청의 힘에는 여러분께 소개한 내용 외에도 요청의 힘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성취해낸 기적 같은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작은 요청부터 시작해 보시죠. 가족, 상사, 후배, 친구, 이웃에게 요청을 시도하는 겁니다. 돌아온 대답, 의외로 노보다는 예스가 많을 겁니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남이 시켜주는 성공의 의미를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청, 나의 요청, 거절할 수 없는 요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